네, 반갑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생명과학과의 박재원 교수입니다. 저희 당생물학 연구실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생물학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연구 분야가 많죠. 뭐 미생물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세포 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당 단백질이라든가 지질, 당지질 이러한 것들이 내 세포 생물계에선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런 대한 기본적인 연구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당과 생물과의 상호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분야로서 보면 뭐 과거에서부터 제가 1988년도서부터 이 자연계 즉 셀룰로즈 가장 많은 천연 고분자 다당체죠. 그 다음으로만은 천연 고분자 즉 다당체 중에서도 카이틴, 키틴 또는 카이토산, 키토산이라고 하죠. 이 천연 고분자 다당체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특징, 그 다음에 그 분자량 크기, 화학적 처리 또는 효소학적 처리에 따른 아세틸기의 변화, 그것에 의한 어떤 생물학적인 활성들을 탐색을 주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 밑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고분자 상태에서는 분자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인솔러블하고 수용성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해왔던 것은 그 미생물의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유전자 진 클로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천연 고분자 다당체들을 분해하는 그런 특이적인 이제 효소들을 탐색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공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즉 여기서 공학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미생물들의 그 어떤 특이적인 효소라든가 천연 소재들이 사실상 그 함량이 매우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이용합니다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효소 관련된 거 단백질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즉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결국은 산업화에 활용한다든가 어떤 주요 생물 소재를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갖다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학적인 이용인데 미생물 유래의 여러 가지 당을 분해한다든가 합성하는 그런 미생물 유래의 신규 효소들을 탐색을 해오고 그것의 어떤 분해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연구를 줄곧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기초적인 정보라든가 지식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사실상 메인으로서는 이 의학학적인 응용을 위해서 현재 많은 뭐 다당체가 거의 메인으로 좀 소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천연 생물 소재들을 우리가 활용도 하고 또 자연으로부터 그 새로운 신규 소재들을 분리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연구하는 이러한 많은 어떤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고분자 상태의 것은 분자량이라는 게 너무 큽니다.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를 하죠. 분자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능성을 나타내는 데서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효소를 이용해서 저분자화하는 쪽에 이제 타겟을 두고 있고 저분자 내지는 이제 활성 분자형 이런 특징을 갖는 기능성 소재로서 우리가 어떤 그 제조 및 또는 합성, 분리정제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기초에서부터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재 대략 한 120편 정도 연구 논문을 이미 게재를 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A급 논문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국제 논문에 현재 57편 뭐 게재를 한 상태인데요. 이제 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당체 중에서도 특히
네, 뭐 셀룰로즈, 뭐 알지네이트, 후코이단 이런 많은 해양생물 유래의 것도 있고 또 육상생물계 유래의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카이팅 카이트산을 이제 주요 그 소재로서 활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특히 효수학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그 활성 소재로서의 연구 중심으로 보는 것은 탁월한 그 항균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항생제 내성균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항균성을 나타내는 특이적인 그 효과, 활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런 고분자 다당체들이 특히 생체 적합성이라는 것이 탁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그 병원성 세균으로부터 2차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항균성 소재를 개발하는데 주요 연구를 뭐 연구 목적을 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의학학적인 소재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지 그 기대 효과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조적인 잠깐 설명 말씀드리자면, 네, 자연계에 가장 많은 것이 셀룰로즈라 했죠. 바로 요 2번 탄소에 있는 2번 탄소에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 2번 탄소에 바로 이 하이드록실, 이게 편하지가 않네요. 즉 2번 탄소의 이 하이드록실기가 있으면 바로 이 셀룰로즈 또는 여러분들이 뭐 단당으로서는 이제 글루코스지만 이것이 베타 1사 결합된 다당체가 바로 셀룰로즈죠. 근데 2번에 바로 요 아미노기에다가 아세틸기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 것이 N아세틸 글루코삼이라 명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똑같이 베타 1사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키틴입니다. 이것을 뭐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화학적 처리를 해서 아세틸기를 떼어내요. 그걸 우리 탈아세틸화라고 하는데 탈아세틸화가 되면 프리한 아미노기가 노출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고분자이다 보니까 내 물에 잘 녹질 않아요. 다만 이제 카이토산, 키토산으로 해서 탈아세틸화된 형태는 그래도 유기산에 잘 녹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바이오디그레빌리티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효소로도 잘 분해가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생리활성 말씀을 드렸고 특히 면역 활성, 항암, 항진균 뭐 최근에 제가 얻어냈던 결과물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용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무엇이냐? 이 네, 타이핑이 좀 어렵습니다만 바로 분자량. 그 다음에 여기 아세틸기, 탈아세틸화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생리 활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 학회에서 발표하고 오게 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분자량 크기와 탈아세틸화도의 어떤 상관성에 관련된 항산화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뭐 엄청나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정정할게요. 유의적인 차이가 이 분자량과 탈아세틸화도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연구 중 뭐 사실은 이게 2001년부터 2001년 벌써 20년 됐죠.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신기 효소를 탐색을 해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틴 디아세틸레이즈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세틸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아까 화학적으로 대부분 처리한다 했죠. 이것을 좀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효소학적으로 이 아세틸기를 잘라내는 이러한 특이적인 효소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카이틴, 즉 키틴 폴리머에서 탈아세틸화 시킨 이제 카이토산 고분자 상태로 이제 제조하는 이런 특이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카이티네이즈, 카이토사네이즈가 있습니다만, 네, 카이틴 저분자화 시킨 올리고사카라이드, 또 카이토산 올리고사카라이드, 여기에 또 네, 카이틴 디아스트레이즈를 써서 저분자화된 키틴을 탈아세틸화 시켜서 네, 올리고 상태의 카이토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근본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올리고사카라이드 얘네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보면 주로 효소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 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엔도 타입의 효소이기 때문에 예, 랜덤하게 이 스트럭처 구조물을 대략 대충 랜덤하게 잘라요. 그 구조물들이 대략 2개에서부터 한 5개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항암, 면역 증가에 관련된 거는 이 분자 크기가 6개 이상이었을 때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분리정제하는 테크닉이 너무너무도 빈약하고 없어요. 구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특이적인 효소학적 처리 방법입니다만 5개에서부터 대략 20개 잘못했네. 20개 정도까지 이 분포가 쫙 많은 프로덕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했어요. 현재 뭐 톤 단위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법을 이용을 해서 현재 무엇을 하느냐 단일 분자, 네, 단일 분자 이거 하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충분히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아마 이 생리활성 규명하고 그다음에 기토선 연구에 어떤 흥망성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해서 이 단일 분자를 네, 분리정제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로 어떤 미생물 유래 효소 그런 다음에 다당체를 갖다가 어떻게 저분자화시키는 과정 그런 다음에 저분자화 물질에 대한 어떤 생리활성 연구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근데 뭐 항암서부터 뭐 항산화 그렇지만 저는 주로 항산화와 이제 항균 면역 증강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이제 그 연구실에서 여러 활동을 했던 우리 학생들 뭐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들이 될 수 있겠지만 예, 활동을 해왔던 많은 그 사진들 캡처해 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이 정도로만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 멤버십 트레이닝서부터 시작해서 연구실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흥미를 가지시는 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컨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간략히 설명드린다는 게 길어졌습니다만 네,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